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곧 방역 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하는 시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확산세를 이끄는 건 오미크론 변이입니다.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이 된 경기도 평택에선 전날보다 100명 늘어난 356명이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30명으로 역대 두 번째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주말이라 검사량이 전날보다 6만 2천여 건 줄었는데도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파악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75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과 비교하면 995명 적지만 일주일 전 동시간대보다는 2,331명이 더 많은 규모입니다. 자정까지 추가된 확진자를 더해 오늘 오전 발표되는 공식 수치는 7,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주중 확진자 수는 10,000명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검사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숫자가 나왔으면 분명히 주중에는 그보다는 더 많이 나온다고 봐야겠죠. 10,000명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다만 위중증 환자 규모와 병상 등 의료 역량은 아직까지 안정적입니다. 하루 평균 7,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던 한 달 전과 비교하면 900명대였던 위중증 환자는 400명대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5%에서 19.9%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증가하면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졌습니다. 또 고위험군이 아닌 경증, 중등증 환자에 대한 의료 체계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재택이라든지 선별진료소 또한 외래에서의 진료, 그러니까 초기 대응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미 다음 주부터 닥칠 상황이라서 속도감 있게 해야죠. 정부는 3차 접종을 마치면 오미크론에 대한 방어력이 증가한다고 강조하며 설 연휴 전까지 3차 접종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일본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3월이면 전체 유럽인의 60%가 오미크론에 감염될 거란 관측이 나왔고 미국에서도 다음 달이면 대부분의 주에서 정점에 도달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으로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일본의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만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직전 일주일 1만 4천여 명에 비해 2.7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일본은 현재 도쿄도 등 16개 광역 지자체에 방역 비상조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내일 열리는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오미크론 확산도 계속되고 있는데 WHO 유럽 사무소는 3월까지 유럽인 60%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뉴질랜드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총리가 자신의 결혼식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As for mine, my wedding will not be going ahead, but I just join many other New Zealanders who have had an experience like that as a result of the pandemic. 미국도 다음 달에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에 달할 거라고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내다봤습니다. 다만 파우치 소장은 남아공과 영국, 이스라엘 등의 패턴을 보면 정점을 찍은 뒤 확실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스 클루즈 WHO 유럽 사무소장도 지금의 급증세가 진정되면 상당수가 오미크론에 대한 면역력을 갖추게 될 거라며 팬데믹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볼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택 311만 호 공급 공약을 발표하며 수도권 부동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당초 공약 목표치보다도 훨씬 많은 물량인데 80%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조명하 기자입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부인할 수 없는 실패라며 또 한 번 고개를 숙인 이재명 후보는 기존 주택 공급 공약 목표치인 250만 호보다 훨씬 많은 전국 311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더라도 반드시 내 집 마련 꿈을 위해서 대량 공급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공급 계획을 보완해 서울엔 107만 호, 경기와 인천은 151만 호까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김포공항 주변과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그리고 태릉 주변 국공유지 등을 신규 택지로 추가 개발하고 나머지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공급 물량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가능한 공공이 직접 분양하는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표심을 공략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경기도가 정치적 고향임을 강조하며 각 시군별 맞춤형 지역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지사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민들이 만들어준 이재명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자신이 제안한 추경 증액을 위한 대선 후보 연석회의를 윤석열 후보가 거부한 데 대해선 확정된 본 예산을 구조조정하라는 요구는 추경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국민 고통을 이용한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모의 육아 재택근무를 보장해달라 같은 국민들의 제안을 공약으로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생활 밀착형 공약 개발엔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지만 홍준표 의원과의 갈등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선 말을 줄였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이 제안한 1,500개 아이디어 가운데 4개를 정식 공약으로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첫째로 꼽힌 건 30대 한의사가 제안한 육아 재택제도, 육아 휴직 외에도 육아와 노동을 가정에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륜차 번호판을 전면에 부착하게 의무화하고 운행 기록 장치를 달면 보험료를 할인해주자는 한 회사원의 제안도 공약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정책의 수립, 집행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저소득 차상위 계층 초등학생들에겐 아침 식사와 방학 기간 점심까지 급식으로 제공하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홍준표 의원과의 갈등 상황이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무속 논란 등 현안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이제 말합시다. 그 홍준표 의원께서 지금 좀 여러 가지 불쾌감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관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홍준표 의원은 윤핵관이 준동해 차라리 출당시켜주면 마음이 편하겠다며 연일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윤 후보 측은 국민께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이틀째 부울경 지역을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야권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인과 딸 안설이 박사의 귀국을 마중하면서 자신은 가족 리스크가 없다는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난 지 어느덧 2주가 흘렀지만 실종자 5명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수색과 구조 작업이 24시간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다영 기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 10시 이후로 실종자 5명을 찾는 작업은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잠시 뒤 오전 7시를 전후로 수색 작업은 다시 재개될 예정인데요. 사고 발생 14일 차인 오늘부터는 밤사이 작업 중단 없이 24시간 수색과 구조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동안은 타워 크레인이 옆으로 쓰러지거나 주변 옹벽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어두운 밤 사이엔 작업이 중단돼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타워 크레인이 부분 해체되고 외벽과 연결된 거푸집도 제거돼 추가 사고 우려가 낮아졌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추가 안전 조치를 마무리하면서 소방당국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색과 구조 작업을 실시합니다. 해외 대형 재난 현장에 파견돼 구조 활동을 했던 전문 구조대원 14명이 우선 투입될 예정이고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도 24시간 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콘크리트 잔해 제거 등 소방대원 보조 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실종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붕괴 건물 상층부에 대한 정밀한 수색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소방당국은 특히 인명구조견들이 거듭 반응을 보인 22층과 27층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가동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중수본은 실종자들을 찾는 작업은 물론 현장 수습과 피해 지원 등을 총괄할 예정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수색과 구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